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포브스 재팬에 실린 사랑의 불시착의 기세가 멈추지 않는다란 제목의 칼럼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올라온 한류 확대의 열쇠, K드라마의 다양성이란 제목의 두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일본에서 보는 한류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또 한국 언론에서 보는 일본 속 한류 열풍에 대한 시각을 비교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단 포브스 재팬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류 드라마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여성, 그것도 압도적으로 40대 이상이었지만 지금 이 한류 드라마의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은 남녀 불문하고 게다가 20대부터 노년층까지 폭넓다. 이 한류 드라마 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겨울연가이며 당시 드라마 붐을 일으킨 것은 아직 기억하실 분도 많을 것이다. 그로부터 16년, 지금은 제4차 한류붐이라고 한다. 한류 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과 패션, 미용과 장르를 확대하고 젊은 층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이 사랑의 불시착의 폭발적인 인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스테이홈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을 전달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3월 언론되는 등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디즈니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의 킬러 콘텐츠가 한류이다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지만 이것도 또한 다양성의 하나의 포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넷플릭스 한류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CJ ENM의 드라마 부분으로 분리독립, 201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연간 20개 정도의 드라마를 제작해 세계 50개국에 수출. 자사 TV 채널 TVN과 OCN을 활용하면서 도깨비, 비밀의 숲,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등의 슈퍼히트를 만들어 왔다. 제작 편수의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20에서 25%, 바로 한류 드라마계를 대표하는 선도 기업이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역시 스테이홈계의 크게 신장. 2020년 5월에는 그의 1월에서 3월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7.6% 상승해 1203억 원, 영업이익 116억 원, 순이익 85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203억 원의 매출 중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이것은 신작 드라마 스위트홈의 넷플릭스 공급과 사랑의 불시착 등의 판매 증가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및 CJ ENM은 2019년 11월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3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및 기타 작품의 일부는 넷플릭스에서 독점 전달될 예정이다. 스튜디오 드래곤 CEO는 이번 제휴에 대해 한류의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제작 수완이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양사의 컨텐츠 제작 역량이 다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올해 25개 이상의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일본에서 전달할 예정이고 그중 방송 중인 작품 또한 향후 전달 예정의 작품에 따라 6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생활 양식을 통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직 길어 지루한 여름도 한류 드라마의 인기는 뜨거울 것 같다. 다음은 한류 확대의 열쇠 K드라마의 다양성이라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감에 실린 기사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일본 내 4차 한류붐, 많은 일본인은 이번 4차 한류붐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 상황을 보면 여전히 한일 관계가 소원한 데다 보수 언론과 온라인상의 극우주의자들이 이끌어가는 반한 정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간 빈번히 정치 이슈에 휘말렸던 한류가 이런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퍼져가고 있기에 일본 지인들도 신기하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4차 한류를 이끄는 주요 계층이 정치 이슈나 사회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10대, 20대 이른바 MZ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문화 수용성에 있어 편견이 없기에 사회적 눈치를 보며 한류를 즐긴 이전 계층보다 활발하게 한류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지금의 한류 붐을 보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4차 한류에서 가장 큰 특징은 꽤 폭넓은 연령대에서 한류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중장년 여성의 중심의 K드라마 소비 형태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최근 일본의 한 주간지에 한류 드라마가 혐한 비율이 높은 중년 남성층에게 인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를 보면 K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K드라마를 멀리했던 중장년층 남성들도 K드라마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류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겨울연가의 윤사마 열풍이 불었던 1차 한류붐 때부터 방탄소년단까지 한류팬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었고 남성 한류팬은 극히 드물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일본 진출이 늘어나며 10대에서 20대 남성 팬들이 늘기는 했지만 4에서 50대 중년 남성들에게는 여전히 한류는 여성 문화라는 인식이 강했다. 4에서 50대 일본 남성에게는 한류는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는 문화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K드라마를 접한 중장년 남성들이 K드라마에 푹 빠지면서부터다. 2020년 인기를 끈 K드라마 중에서 중장년 남성들이 가장 열광했던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다. 누리소통망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K드라마는 꽃미남들이 즐비한 로맨스 장르밖에 없다는 편견을 이 드라마를 통해 깼다는 의견이 많다. 밑바닥 인생의 남자 주인공이 험난한 고난을 딛고 자신과 가족을 나락에 빠뜨린 재벌에 복수한다는 줄거리에 많은 남성이 통쾌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태원 클라스처럼 사회 부조리나 불합리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이야기를 일본에서는 사이파 드라마로 부른다. 일본에서 사이파 드라마는 주류 장르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도 정통 사이파 드라마였다. 사이파 드라마를 통해 일본 중년 남성들이 우리나라 사이파 드라마를 통해 K드라마에 입문한 것이다. 이런 흐름을 타고 빈센조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무브 투 헤븐과 같은 드라마도 남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K드라마에 입덕한 많은 일본인들은 지금의 K드라마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다. 한 주간지 기사에 실린 40대 남성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전혀 없었지만 이태원 클라스나 빈센조를 보고 최근 일본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스토리나 배우들의 연기력에 놀랐다고 한다. 과거 K드라마는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한류 스타의 출연작과 로맨스 장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일본인에게 K드라마는 연애 이야기 수준으로만 인식됐다. 이와 함께 한때 K드라마는 중국 내 한류가 쇠퇴하면서 큰 위기를 겪었다. 그 위기를 돌파하며 다시 K드라마의 부흥을 이끌어낸 열쇠는 다양성과 글로벌 지향이다. 한때 뻔한 스토리만 가득한 시절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 결과 K드라마는 다양성을 얻었고 이는 결국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시장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정체될 경우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시장에서 입증된 K드라마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양성을 등에 업고 전세계 더 많은 시장에서 K드라마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잘 보셨나요? K드라마의 약진을 보는 미국 포브스의 일본 지사의 눈이나 한국 언론의 눈이나 비슷합니다. 당분간 한류를 이끄는 K드라마의 약진은 계속될 것이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드라마와 다른 포맷과 소재의 다양화로 앞으로 이 기세를 쭉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